2차 함수와 그래프 내용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또한 고등과정과 100% 연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첫 번째, 2차 함수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앞에서 뭘 배웠냐면 펜을 좀 바꿀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식을 배웠어요. 얘가 2차식인지 아닌지는 이 식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 a는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2차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일 때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a는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이 포함돼야지만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일 때 는 y가 붙게 되면 우리가 함수라는 표현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얘는 a가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2차 함수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b와 c는 상관이 있냐 없냐? bc는 상관이 없죠. 2차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2차항을 만족하면 2차항이 만족되는 상태에서 는 y가 만족되면 2차 함수라는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b와 c는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이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우리는 a가 0이 아닐 조건으로 2차 함수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x제곱이 있죠. 얘는 b와 c가 0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b가 0인 상태고요. 마지막, y는 3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이런 식들을 우리는 2차 함수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중 2차 함수가 아닌 걸 고르라고 했어요. 2차 함수의 기본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 a는 0이 아닌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지만 2차 함수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확인을 해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x니까 2차 함수 맞고요. 2번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제곱이 살아있으니까 맞죠? 3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이에요. 2차 함수 맞죠? 4번 또한 정리를 해보면 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더하기 2x 제곱이므로 계산을 해보시면 2차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5번을 확인해보면 y는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제곱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형태를 이루게 되겠죠. 2차가 아니고 1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닌 것은 5번이 됩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에 1을 넣어보면 y에 1이 나옵니다. 요 점에 찍히겠죠? 0을 넣어주시면 0,0,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1이 돼요. 이런 존재를 쭉 모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때 0,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의 형태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또한 y축의 대칭이 되는 상태라는 것 또한 아실 수 있어요. 이때 새로운 용어가 성립이 되는데 축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그 대칭이 되는 방정식의 이름을 우리는 x는 0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y축이니까요.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에 똑같이 1을 넣어주시면요.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 0,0을 넣어주신 점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렸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4번을 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위의 그래프만 좀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왼쪽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예요. x값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항상 증가해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x값은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y값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는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y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오른쪽의 그래프 형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y값은 증가가 돼요. y값도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텐데요. 0,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의 형태이면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우리는 x는 0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제가 증가나 감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요거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축의 대칭인 그래프는 도대체 어떤 그래프의 형태인지 확인을 좀 해보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래프의 형태인데요. 아래로 볼록인 형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죠? x고 y고 0이고요. 대칭일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x, y면 위로 볼록인 형태에서도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x축의 서로 대칭인 두 그래프 설명을 드려보면 얘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y는 x제곱의 그래프라고 보시면요. x축의 대칭인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x축의 대칭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그래프의 형태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격이 동일하면 돼요. 간격이. 그림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긴 한데 간격이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 2번을 좀 봐주세요. 방금 설명드렸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는 걸 찾으래요. 1번 맞고요. 마이너스 3,9는요. 넣어보시면 되겠죠?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9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이에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맞는 말이죠.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0보다 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고 있었습니다. x가 음수일 때 x값은 무조건 증가니까 보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y값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제가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됩니다.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래프는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었어요. a값이 1과 마이너스 1을 갖는 그래프였던 거죠. 이번에 배울 그래프는 이 a값이 미지수로 나와 있는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요. 그래프의 기본 개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원점 5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에요. 이 포물선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2차 함수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같은 곡선이고요. 선대칭 도형으로 그 대칭축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합니다.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우리는 포물선의 꼭지점이란 표현으로 쓰게 되는데요. 축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으면 그래프가 완전히 포개어져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포물선이죠. 축으로 그리게 되면 같은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축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게 되면 그래프가 완전히 포개어집니다. 이때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만나는 이 점의 이름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용어이기도 하고요. 포물선의 축을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때 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축의 방정식을 우리는 x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의 보는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요. 아래로 볼록의 형태인 건지 위로 볼록의 형태인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매번 그렇게 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는 A값을 이용하여 여러분들께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예요. 예죠?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위로 볼록의 형태예요. 예죠? A의 절대값은 그래프의 폭을 결정해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져요. 다른 말로는 Y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1차 함수에서도 A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졌잖아요. 뭐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2차 함수 또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Y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같은 의미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a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의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래요. 자, 위로 볼록한 거 배웠죠? 위로 볼록. a가 0보다 작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골라볼까요? 기억, 그리고 리을, 그리고 비읍이 되겠네요. 정답, 기역, 리을, 비읍입니다. 두 번째,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인 것을 짝지으라고 했는데요. a값이 동일하면서 부호가 반대면 되겠죠. 자, 누가 있을까요? 디귿하고 리을이 가능하겠네요. 3번에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과 가장 넓은 것을 각각 찾으라고 했는데요. 가장 좁은 것은 A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고요. 가장 넓은 것은 A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걸 테니까 정답은 가장 좁은 건 미음이고요. 가장 넓은 건 비읍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를 좀 살펴보실 건데 드디어 평행이동되는 그래프가 나오네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우리는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행이동이 뭐냐면 평행이동 나와 있죠.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걸 우리는 평행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그래프가 y는 ax제곱을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그래프 그림을 좀 확인해 주시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였는데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켰더니 모든 점들이 위로 q만큼 이동된 거니까 위에 그려지는 이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죠. 식은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y축으로 평행이동시킨 그 크기만큼을 뒤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죠. 똑같이 y축이기 때문에 x는 0이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만 0,0에서 0,q로 바뀌게 됩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여도 2차항의 개수 a는 변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래프의 모양과 폭과 축은 변하지 않겠죠. 얘는 위치만 바뀐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가로 안의 수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고 축방과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2x제곱 마이너스 3 바로 나옵니다. 그래프는 꼭지점이 0,-3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큰 상태니까요. 아래로 볼록인 형태죠. 여기 꼭지점이 0,-3이 될 거고요. 여기 xy.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고요. 꼭지점은 0,-3이 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5x제곱을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형태인 거죠. a가 음수기 때문에. 꼭지점은 0,2가 될 거고요. 이게 x, y.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x는 0이고요. 꼭지점은 0,2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겠죠? y는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a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형태예요. 꼭지점만 0,-2로 바뀐 상태가 되는 거죠. 축의 방정식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x는 0이고요. 꼭지점은 0,-2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차함수 y는 a 가로 열고 x-p 가로 닫고 제곱의 그래프인데요. 얘는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원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였는데 모든 점들을 x축으로 지금 얼만큼 이동시킨 거냐면 p만큼 이동시킨 거겠죠. 그럼 똑같이 p만큼 이동시킨 점이 되는 거니까 꼭지점이 0,0에서 p,0으로 바뀐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얘 또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a는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요 그래프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a 가로 열고 x-p의 제곱의 꼴이고요. 드디어 축의 방정식이 x는 0에서 x는 p로 바뀌게 되겠죠. 꼭지점은 p,0이 됩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요. 변하는 게 없죠. 단 그래프의 모양과 폭이 당연히 같겠지만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가 바뀐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p가 0보다 큰 상황이면 꼭지점이 y축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을 거고요. p가 0보다 작은 상태면 꼭지점이 y축의 왼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위치가 될 거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래 문제 5번을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요. 3 가로 열고 마이너스 4기 때문에 플러스 4로 바뀌겠네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4,0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4,0이고요. a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열고 x-3의 제곱이 되겠죠. 축의 방정식은 3이 될 거고요. 꼭지점은 3,0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일단 3,0의 꼭지점이니까요. 근데 a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y고요. 얘도 x, y. 자, 여섯 번째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동시에 진행한 거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x는 p가 될 거고요. 꼭지점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꼭지점의 형태가 p, q가 되겠죠.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당연히 모양과 폭은 동일합니다. a 값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꼴의 이차함수를 우리는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 x축의 방향으로 우리는 p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p를 대입하도록 합니다.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요. 원래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요. 0,0이면서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인 거잖아요. 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꼭지점이 이동하면서 모든 점들이 동일한 형태로 이동하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동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바뀐 상태에서 평행이동된 그래프의 형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 처음에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배웠었죠.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꼭지점이 0,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를 맨 처음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죠. 그러면 y는 ax 제곱 더하기 q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면 y는 a, x-p의 제곱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에 이동했다고 치면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에서 오른쪽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려면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고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성립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지우고요. 문제 6번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평행 이동 시키면 나오는 그래프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볼까요? 문제 6번.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가로 안의 수만큼 차례대로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대요. 방금 배웠던 형태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그래프의 식을 구하고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요. 가로 열고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축의 방정식은 1일 거고 꼭지점은 1,2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y는 x축, y축 평행 이동이니까요. 가로 열고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고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 x축, y축 평행 이동되는 그래프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 가로 열고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네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3,2가 되게 됩니다.